이제 오늘은 뭐 딱히 특정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보다도 오랜만에 간략히 각 자산군들의 시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가볍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그 5월에 이 인플레 수치는 역시나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무려 5%나 나왔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에 대한 뷰와 포지션은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서 이 방향성 베팅을 좀 지향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현재 그 5월 인플레 수치뿐만 아니라 컨센을 보면 6월의 인플레 수치도 꽤나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지속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바이든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회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리나 산업금속 같은 어떤 원자재들도 가격이 지금 조정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이 각종 성장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이 국채 금리 역시도 1.5% 부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렇다 할 다음 추세를 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건데요. 물론 그럼에도 뭐 상단으로 상승할 이유도 있고 또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이유도 많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 이제 무리하게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 어떤 한 방향을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지금 나스닥 차트를 갖고 왔는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제 14,000을 넘어서 전고점을 계속 이제 갱신해서 돌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가를 보면은 계속 70달러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구리나 산업금속 같은 것들도 보면 일부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숏배팅의 어떤 요건 자체는 좀 이제 그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FOMC를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결국 지금 성장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뭐 인플레 수치가 얼마가 나오든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연준이 행동하기 위한 중간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 나온 김에 유가를 좀 보면, 며칠 전에도 좀 이란 영상을 좀 다뤘지만 이제 현재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눌렸다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 유가 흐름을 또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유가 흐름이 이렇게나 강하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좀 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길게 이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피레침이 달리는 것처럼 유가가 한번 68.5달러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기사에서처럼 이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재 해제가 아니라 뭐 관련 종사자랑 이제 회사에 대한 일부 제재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서 실망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원유 시장에서는 이 이란 제재 해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료로 이 정도밖에 반응을 하지 못한 걸 보면 뭔가 유가 강세를 유인시키는 또 다른 큰 뭔가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조차도 이미 반영돼서 현재 유가가 좀 결정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현재 이제 뭐 채권도 있고 다른 상품들도 있지만 이제 개괄적으로 각 상품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투자하시는 상품들에 대한 포지션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식의 어떤 사고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보고, 그래서 허점도 찾아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해보는데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는 어떤 이슈가 매도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 비단 다른 고려사항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아들여서 포지션을 구축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